서울특별시 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보와 치안을 맡은 비상기획관과 민생사법경찰단, 행정, 재무, 평생교육까지 다양한 실무를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돕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은 어떤 풍경일까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출했던 호민관. 시대를 흘러 서울에 호민관이 등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도급 부조리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인데요. 특히 어떤 직위나 어떤 직역을 줄 때는 그와 관련된 임기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기재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은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호민관 제도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유선이나 직접 대면과 같은 방법 외에도 이제는 일상이 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챗봇 연결 해가지고 바로 응답소로 이동할 수도 있고 직접 신고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이게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히 부조리를 막기 위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체불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즉 사고 발생 후에 사후 감찰만으로는 문제제기를 어렵기 때문에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후속 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어요.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 제도가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거주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131만 8,004명입니다. 이들 청소년이 서울시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제328회 임시회에서는 청소년이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시민참여 예산제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초, 중,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인 겁니다. 이것에 대한 상징성이라든지 그리고 한 발 내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서 오늘 저희와 같이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연령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등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청소년 참여에 대한 초석을 놓는 일이기에 고심을 거듭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다 명확한 용어와 합리적 운영에 대한 수정을 거쳤는데요. 이 수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정식 의제로 상정돼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를 거칠 전망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저연령의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거나 청소년 자율 예산을 주도하여 시민 참여 예산제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어 평생교육국은 적정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본 제정안의 취지를 제도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관과 학교가 협력해 시민의식 향상과 직업 역량 증진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인데요. 중장년층의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곳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 기대 수명은 83.5세.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요.
그 정년퇴직이 좀 일찍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딱 맞는 맞춤이 아마 평생교육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평생 직업 교육 사업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은 2025년 2월 개관한 동부 캠퍼스를 포함 서울 전역 총 5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중장년층의 채용 정보 제공과 함께 교육 상담센터를 운영.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하네요. 재밌게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해 어른들한테.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물론이고 은행, 작은 식당까지 보급된 키오스크. 중장년의 빠른 사회 적응을 위해 키오스크 주문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기기를 준비했습니다. 중장년층의 산업 적응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 50플러스. 캠퍼스가 상당히 크고 되게 예쁘게 잘 지어진 것 같아갖고 우리 여기 동부권역의 이제 중장년뿐만 아니라 서울에 계시는 여러 중장년, 다양한 모든 중장년들이 함께하는 동부 캠퍼스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제328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8건이 상임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올라갔고 제328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초석, 행정자치위원회 행보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